이 관세 협상 자체가 우리의 물가나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어떨까요? 우리 삶에. 우리가 대미 수출이 지금 평균 대미 수출이 우리 총 수출에서 25% 됩니다. 그러면 달러로 치자면 1,300억 불. 네. 우리나라 총 수출이 1,000억 불이라고 치면 20%면 1,200억 불이죠. 그러니까 1,300에서 1,400억 불이라고 보면 한 25% 정도가 대미 수출이고 거기서 무역 흑자가 500억에서 600억 불. 그러한 25%가 되니까 4분의 1을 미국에 수출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미국의 수출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거래처가 예를 들어서 프로를 아프리카에 수출한다고 쳐도 교역 상대국이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안정된 교역 상대국이 미국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교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 외교, 국가 신인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종의 백업 그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랑 거래를 하느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도 평가가 된다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항상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 또 우리가 누구랑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도 그 나라의 국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랑만 거래한다.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교환에서 오는 국가의 안정성 또는 국격의 문제도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그 무역 거래는 우리가 미국을 너무 떠받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EU에서도 27개 나라가 된 EU에서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트럼프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또 그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세라는 거는 국가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기업 간의 협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업 간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삼성이 하면 차라리 난데 경제 논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트럼프하고 우리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정치적인 협상이라고 경제 협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도 경제인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제인이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만나서 경제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치적인 논리, 외교적인 문제, 국가 간의 어떤 신인도 문제, 국가 간의 신뢰 문제 이런 것이 아우러져서 협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협상단도 상무장관을 만나고 그렇죠. 국무장관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누구를 만나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교육 상대를 검토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량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하고 할 만한 나라냐, 또 과거에는 어땠냐, 그리고 현재 그 나라하고의 정치적인 안정성은 뭐냐, 또 외교의 성향은 무엇이냐, 또 군사적인 서로의 신뢰도는 뭐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 나라하고의 무역 협상이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가 원수 간의 협상은 경제 협상이 아니다 얘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미국하고의 앞으로의 협상도 단순한 시장 협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저쪽에 신뢰를 주고 향후에 우리의 발전 방향도 아젠다를 알려주면서 그럴 경우에 통화 수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통화 수합을 하면 다시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건 통화 수합. 그렇죠. 우리가 3천억 불을 받았습니다. 저쪽은 원화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자만 받았는데 우리가 3천억 불을 띄어먹었다고 치자. 그러면 국가 신용도가 평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돼야 되겠죠. 당연히 되죠. 우리가 달러를 3천억 불을 빌려고 우리는 원화 안 주고 이자만 주는데 원금을 띄어먹으면
3년 후까지 이제 안 갚으면 네. 어떻게 되냐고. 미국이 문제가 크게 날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선물함부터 통화사업은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신용도가 없으면 선물함 거래하고 통화사업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안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한두 달 내에 잘 마무리가 돼서 15% 관세를 협상하는 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6개월, 1년 정도 간다면 우리나라의 물가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관세에 불이익을 당하면 수출이 위축이 되잖아요. 되겠죠. 그러면 수출이 위축이 된다는 건 달러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달러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외환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공급이 주니까.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면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또 수입이 수출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곡물은 거의 90%, 100%가 다 수입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먹는 주식은 전부 다 수입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80%인데 모든 것이 수입 소비재가 서민 생활에 미치는 건 일파만파입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라면 가게를 가도 밀가루도 수입, 김치도 수입, 고춧가루 수입 아닌 게 없다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1,200원, 1,300원대, 1,100원대 수입한 재료들이 그래서 1,500원대, 1,600원대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그나마 수출을 조금 나았습니다. 그런데 서민과 일반 경제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영업이나 민간 소비는 거의 90% 이상이 수입 의존도이기 때문에 수입 단가가 무려 2배도 되고 3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수출업체인 볼지 몰라도 관세에 위축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는 줄어들고 수입은 국내 소비의 원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는 거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적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빠를수록 좋은 협상은 빠를수록 그렇죠. 좋은 겁니다. 경제에서 가장 나쁜 건 뭐냐면은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게 제일 그렇죠.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빨리 맞아야 되는 게 낫지. 그래야 그 다음이 일정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빨리 서두른다고 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상무장관 만나고 국무장관 만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포괄적인 우리가 종합적인 전략을 속히 짜가지고 미국의 어떤 신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 또 한국이 역시 미국의 믿을 만한 동반자라고 하는 또 신뢰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협상을 빨리 마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마음 같아서는 제가 뛰어가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그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미국한테만 매달려 있냐? 중국하고 그 무역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나라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냐? 결국에는 이 관세 전쟁 자체가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에 이제 고래 싸움에 세월도 터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의 무역 구조를 보면 지금까지는 부품 소재 이러한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수출 방향은 자동차나 반도체, 또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게 철강,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지금 완전히 죽어버린 이유가 오히려 중국에서 과잉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덤핑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수출이 중국하고는 안 됩니다. 또 중국의 지금 자동차 생산 가능 능력이 1년에 5,300만 대 됩니다. 또 과잉 설비에다가 과잉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수출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전기버스를 봐도 작년에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게 그렇죠. 6천 대인데 예. 수출은 3배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대중국을 위해서 무역을 확대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됐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향후 먹거리는 원자력, 그 다음에 방산입니다. 네. 방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을 예를 들어서 러시아한테 하겠습니까? 북한에 하겠습니까? 중국에 하겠습니까? 어려운 왜냐하면 방산은 네. 국가 간의 외교가 선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한국 K2 전차 2대 사고 싶다고 빌 게이츠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기가 필요하다고 네. 우리나라 장갑차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국가 간의 외교가 선행되는 그렇죠. 그 무역이 바로 방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방산을 과연 러시아한테 팔겠습니까? 중국에 팔겠습니까? 또는 북한에 팔겠습니까? 네. 향후의 먹거리는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이 서방 쪽으로 방산 시장이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이 살고 개인이 파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외교력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을 사고 파는 게 개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장이 서방 쪽에서 미국이 선도하는 그렇지. 거고, 또 미국에서는 원자력 산업이나 또 해양 쪽 이런 함정에 대한 보수, 수신, 건조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경제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외교와 국가의 정치로 선결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가 단순 관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국격과 국력과 외교와 정치가 다 어우러지는 결정체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그 을지로 사가 하나은행 그 갤러리에서 갑자기 왔는데, 여기가 지금 애환은행이 이전에 은행으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지점이에요, 지점. 저희가 만났던 곳이 체이스메라탄 은행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너무 의견을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예. 저도 너무 지금 감격스럽고 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